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울산 지자체장들이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응급 환자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울산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곳곳의 가로수나 교차로 등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업용 불법 광고물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시청 사거리, 난방비 인상 문제를 꼬집고 다른 정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허가된 게시대는 상업용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들은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 지지대 등에 묶여 있습니다. 크기나 높이도 들쭉날쭉합니다. 태화 로터리와 공업탑 로터리 등 차량 통행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현행 법령상으로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 길거리 아무데나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언제까지 떼내겠다고 표시를 하고 약속만 지키면 어디에 부착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긴 한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제도가 되면 더 깔끔하겠죠. 이 때문에 울산 지역 지자체장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현수막 규격과 수량,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달하는 장소가 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달하는 장소를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관공서 주변 20m 정도. 울산시와 5개 구군은 5개 광고물 관리와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 세부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울산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응급 상황일 때 정신과와 외상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성이 주변 사람들을 뿌리치며 난동을 피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몸을 기댄 채 휘청거리던 다른 남성은 갑자기 자해를 시도합니다. 화면 속 몸부림치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 모두 정신응급 질환자들입니다. 이 같은 울산 지역 정신응급 환자 출동 건수는 지난 2020년 206건에서 2022년 34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신과와 외상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포괄적인 사후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서면서 보다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대병원에 마련된 응급센터에는 전용 병상 2개를 마련하고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해 내과와 외과, 정신과를 아우르는 치료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응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의뢰를 통해서 정신과적으로 좀 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울산 자살 인구 중 정신과 문제에 의한 자살은 전체의 27%.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계기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등 민간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과 전기료, TV 수신료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한 세대에 연간 2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음시설도 주민이 설치하면 공항 운영자가 실비용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지원을 받는 곳은 울산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여수공항 등 6곳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울주군 청량읍 문수 IC로 진입하려던 트럭에서 소주병이 쏟아져 일대에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트럭을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직접 소주병을 치우면서 빠른 시간 내 교통정체가 해소됐습니다. 경찰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 내림세가 뚜렷한 가운데 입주 5년차 미만의 신규 아파트가 밀집한 북구의 전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 들어 2달 동안 6.74% 하락해 남구 마이너스 4.14%, 중구 마이너스 2.73%에 비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북구 송정지구를 중심으로 3, 4년 전부터 시작된 신규 입주 러시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이 주도해 재건축을 추진한 옥동 도성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사는 재개발을 위한 시작점으로 무분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막기 위해 주민 동의율 60% 이상, 세대수 200호 이상 등의 조건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1, 2차 안전진단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3,13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하며 2010년 이후 12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은 3조 6,40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77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는 영국 가스전과 아랍에미레이트 유전 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개선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먼저 건축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울산경제청은 이달부터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경관 심사 등을 통합심의해 3개월 안에 인허가 결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